수평님들, 울트병들 어서 오시고요. 어제 NBA는 메인이 좀 아쉽네. 그냥 오클 마인, 클블 마인 갈 걸 그랬나? 메인을 하필 세크로 잡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서브, 메인에 좀 집중했는데, 뭐 서브 배당 10배 넘었기 때문에, 뭐 손해는 안 받고. 축구가 아쉽네요. 94분에 랑스 처먹혀가지고 PK로. 메인 진짜 어제 뭐, 똥배 마인이고 많이 부러졌는데, 뭐 나폴리도 일반선 와주고, 다 레버쿠젠 터지고, 다 피했는데 진짜로. 라스팔마스 잘 봤고 브렌트포드 어데스가 라방에서 제일 좋아 보인다 했고 다 피했는데 진짜로 이걸 못 먹니 너무 서운하네. 94분 PK로 얼마나 더 잘해야 돼 진짜로. 속상하네요. 이틀 연속 그래가지고 누가 뻘썰에서 댓글 달았다고? 아니야, 저거 저 형님 그냥 궁금하다고 하신 것 같은데. 궁금하다고 하신 것 같아. 저거 경기 시작하기 전에 달았어 댓글을. 어쨌든 간에 갑시다. 초스피드로 가겠습니다. NBA까지 오늘 마감 경기여서 빠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레가네스 대 셀타비고. 기본적으로 셀타비고가 굉장히 유리한 게임입니다. 레가네스 공격도 안 되고 수비도 안 돼요. 셀타비고의 약점은 수비입니다. 어떤 경합 상황에서의 약점. 근데 변수는 좀 이게 셀타가 상대가 패기 있게 치고 나왔을 때 아무래도 선수들 개개인의 좀 피지컬이나 이런 쪽의 요소가 약하다 보니까 순간 그 피지컬에서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세가 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지난 경기 빠졌던 아스파스 오늘 복귀고 수비 쪽에 뭐 특별한 부상자도 없죠. 측면에 민계사가 너무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고 전방의 공격수들도 상당히 폼이 좋다. 셀타비고가 좋은 득점 찬스를 여러 차례 잡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셀타비고 승 쪽으로 보겠습니다. 질 사이즈는 없는 것 같다. 두 번째 첼시 대 뉴캐슬. 일단 뭐 첼시가 유럽 대항전 저기 어디야 그리스 원정 장거리 원정을 다녀오긴 했습니다만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돌렸고 그 안에서도 선수들을 뭐 교체해가면서 체력 안배를 조금 한 상황이고 지금 당장에 뉴캐슬이 측면 수비 쪽에 이제 베테랑인 트리피어 정도 그리고 칼럼 힐슨이 아직까지 주포죠. 주포 중에 한 명. 저기 이삭이랑 같이 칼럼 힐슨이 올 시즌 아직도 시작을 못 하고 있는데 부상에 대한 여파로 뭐 그나마 뉴캐슬이 저기 토날리 좀 가세하고 공격 쪽에서도 하비반스가 좀 살아나고 하면서 경기력이 시즌 초반보다는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조금 아쉽기는 해요. 직접 뭐 브라이튼전도 홈에서만큼은 뉴캐슬 좀 괜찮은데 특히 원정 경기가 제가 볼 땐 아쉽습니다. 이거 첼시가 계속해서 꾸준히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뭐 리버풀전에도 뭐 저는 뭐 리버풀 승에 3점 언더 봐서 맞추긴 했습니다만 첼시가 나름 잘 싸우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지금 원정의 뉴캐슬 솔직히 그렇게까지 무섭지 않다. 첼시 승에 언더로 보겠습니다. 저는 2대1 오바 뜨면 3대1 뭐 그런 느낌으로 봅니다. 그리고 라치오 대 제노아. 이것도 지난번에 계속 제가 설명드렸던 제노의 가장 큰 문제 공격이 안 된다. 물론 볼로냐전 두 골을 뽑긴 했습니다만 둘 다 진짜 확률 낮은 골이었어요. 진짜 무슨 그 페널티 박스 가장 밖에서 헤딩을 했는데 그런 것도 들어가고 진짜 귀신 같은 각도로 딱 포물선 그리면서 한 시즌에 몇 번 나올까 말까 한 골들이 터지면서 그래서 두 골을 넣었던 거지. 사실 볼로냐전도 2대 0으로 끌려갔고 뭐 찬스도 많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도 여전히 전방에 가장 중요한 메시아스 또 주포인 비티냐 뭐 킥이 좋은 말리노브스키 또 로테이션 자원급이 이제 에쿠반 전방에 4명이나 빠져 있고 수비 쪽에도 뭐 윈터나 센터백 쪽에 바니 주전 키퍼도 없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라치오가 유럽 대항전에 대한 여파는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뭐 네덜란드 원정을 다녀왔으니까. 다만 가장 핵심 자원이 뭐 카스테아노스 이런 애들은 좀 벤치 스타트를 했었고 전방에 이제 블라이디아도 후반에 빼줬고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아간 상황 속에서 그마저도 저기 트벤테가 전반 퇴장당해가지고 뭐 어쨌든 라치오가 생각보다 체력 안배나 이런 것들을 잘 가져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라치오 승에 마인슨까지 마인슨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슨까지 보고
몬차 대 이제 베네치아. 요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몬차는 정배를 받을 수 있는 팀이 아니에요. 정배를 받았을 때 메리트가 전혀 없는 팀입니다. 지난 경기 베로나전에 한 번 또 후루쿠 터져가지고 3골 박았죠. 공격에 대한 지표가 세리에 팀들 중에 가장 떨어집니다. 대신 수비가 좋아요, 수비가. 근데 애초에 약팀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다 할 때는 사실 수비가 좋고 공격이 안 좋은 것 자체가 불안 요소예요. 저득점 무승부되지 한 골 먹고 1대0으로 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약팀 상대로 못 이길 때 골을 못 넣어서 못 이기잖아. 문차는 그냥 한 경기에 슈팅 5개 이상을 거의 못 때려요. 이번 시즌 경기당 평균 슈팅이 지난 경기 저기 베로나전은 그래도 좀 때리긴 했는데 한 10개 정도 때렸나? 근데 한 경기 평균 슈팅이 5개예요. 5개. 오늘은 뭐 홈미고 베네치아니까 6개 7개 때리겠죠. 그 안에 골이 들어가야 되고 그 안에 한 골 뭐 2골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애초에 정배를 찍기 어려운 팀이다. 그냥 기본적으로 몬차 정배면 그냥 무조건 반대 보겠습니다. 베네치아 프랜슨 이렇게 보고 리옹 대 옥세르. 뭐 리옹이 지난 베식타스와의 그 유럽 대항전 슈팅을 30개인가 때리고 또 골을 못 넣으면서 0대1로 패배를 했는데 애초에 베식타스는 전력이 그래도 그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베식타스가 이상하게 전력이 좋은데 유럽 대항전에서 못 한다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아예 뺐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 어쨌든 아쉬운 패배였고 경기력이 조금 떨어져 보이긴 했는데 원래보다는 오늘은 상대가 옥세르 원정에서의 실점이 너무나도 많은 팀이죠. 리옹이 지난 경기에 못 넣었던 거 다시 좀 넣지 않을까. 리옹 승사이드로 이렇게 보고 보험 대 바이에른 뮌헨. 야 바르셀로나 진짜 잘하더라 근데. 이거 뭐 그 레알도 어제 4대0을 이기더라. 누가 봐도 바르셀로나가 좀 유리해 보이긴 했는데 바르샤를 주력으로 갔어야 됐나봐. 어쨌든 간에 보험 지금 수비 안 돼요. 지금 그 분데스리가 팀들 중에서 가장 수비력이 떨어지는 팀들 중 하나고 오늘 뭐 당연히 많은 양의 실점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공격 작업에서 뭐 최근에는 골을 좀 넣고 있긴 합니다만 그마저도 좀 지지부진하고 바이에른 뮌헨이 부상자가 뭐 아주 많은 것도 아니죠. 학살 사이드로 갈 가능성이 높다. 뭐 그죠? 조금 덜 학살하면 3대1이나 그 이상의 스코어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뭐 뮌헨 2마이네 뭐 3.5바 그런 사이즈. 변수는 그거죠. 바이에른 뮌헨 어쨌든 간에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대패를 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은 부분에 있어서 좀 지지부진하게 갈 부분도 없지는 않다고 보긴 하는데 글쎄요 뭔가 스타일상 바로 학살하고 반등하려고 할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마법으로 보고요. 헤타페 대 발렌시아.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헤타페 승무 사이드로 봅니다. 승무 사이드. 발렌시아는 경기력이 기본적으로 너무 안 좋고 뭔가 팀적으로 좀 끈끈함이나 이런 것도 특히나 원정 경기에서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원정 경기에서 기본적으로 이기기에 굉장히 어려운 팀이에요. 헤타페가 지난 비아레알 원정 1대1 무승부. 상당히 경기력 자체도 비아레알보다 훨씬 잘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지 않을 만한 경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이게 저는 이제 무승부엠으로 봤는데 마인이 뜰까봐 조금 무서운 느낌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햄버가 좀 더 좋아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헤타페가 뭐 공격력이 아주 좋은 팀은 아니고 사실 뭐 마요랄이나 이런 애들도 사실 이번 시즌 부상에 대한 여파로 뭐 잘 가동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1대0, 1대0, 1대1, 뭐 2대1 뭐 그런 스코어로 좀 보겠습니다. 발렌시아는 이제 중원의 사령관인 페페로 오늘 출전 정지로 빠집니다. 출전 정지로 빠지고 수비 쪽에도 주전전 하면 빠지고 누수가 좀 있다. 넘어갔고 몽펠리에 툴루즈는 저거 오바로 볼게요. 오바로. 몽펠리에 툴루즈는 몽펠리에 수비적인 부분들 근데 뭐 한 골 정도는 툴루즈 상대로 한 골 이상은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변수는 그거예요. 제가 툴루즈를 손절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두 경기인가 뭐 보고 지난번에 어디였죠? 저기 브레스트전인가? 그때 손절했는데 공격수가 쓰레기예요. 아부크랄이라고 지난 시즌에 달린가가 툴루즈 주포였잖아요. 그래서 꽤나 많은 양의 득점을 올렸고 이적을 한 부분인데 돈 받아 먹은 다음에 올 시즌 아부크랄이 주포인데 제가 지금 당장에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냥 딱 봐도 리그왕 모든 공격수 통틀어서 가장 효율이 떨어진 골 결정력이 지금까지는 떨어지는 공격수입니다. 그래서 툴루즈가 골이 없어요.
얘가 날려먹은 게 너무 많아. 한 경기에 하나씩은 꼭 날립니다. 한 골밖에 없어요 지금 8경기. 이게 변수긴 하다 오바를 보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한두 경기 놓치는 거야 누구나 그럴 수 있는데 8경기째 놓치고 있어요. 8경기째. 내가 본 것만 한 5골은 놓쳤어 진짜로. 그게 조금 걱정이긴 한데 설마 몽펠리에 상대로 뭔가 골을 못 넣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몽펠리 수비가 너무 안 좋고 뭐 수비 쪽에 부상자나 미드필더 쪽에서도 수비해줄 수 있는 자원들에 대한 부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바로만 보겠습니다. 오바로. 그리고 니스 대 모나코. 이것도 일단은 모나코가 원정이라는 부분에 대한 변수는 있는데 니스가 지금 당장 어쨌든 간에 중앙수비 쪽에 단테 빠지고 미드필더 쪽 뭐 은돈벨레 뭐 은다에 시미안에 해가지고 결장자가 있어요. 전방에도 모피는 아직 복귀를 못했고 라보르드는 복귀하긴 했습니다만 세요 모나코가 뭐 중앙수비 쪽에 살리수 이런 애들이 최근에 좀 다친 부분과 또 전방에 이제 발로건 주포죠 빠진 부분이 있는데 경기력 자체가 좋아요 모나코가. 올 시즌 제가 봤을 때 최근 봤던 모나코 중에는 제일 잘해요. 적어도 2020년대 이후로는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일단 수비 자체가 너무 안정적이고 원래 모나코가 활약이 좋아도 수비가 헛짓거리에서 좀 고전하고 작년도 그랬잖아. 또 올 시즌은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경기력이다. 그래서 이거 니스가 이 정도 공백까지 있는 상황에서 누가 뜨면 어쩔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모나코가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상대 전적에서도 많이 좋은 부분이라 모나코 승으로 보고요. 아스날 대 리버풀. 일단은 이 경기 자체는 아스날이 좀 비상등이 좀 켜져 있죠. 지난번에 샤흐타르 정도 솔직히 시원하게 이기지 못했었고 지금 당장 이제 수비 쪽에 윌리엄 살리바가 직전 경기 트로사의 실책을 막으려다가 퇴장당해서 오늘 출전 정지로 빠지고 뭐 팀버 칼라피오리 이런 측면 수비 쪽 자원들이나 아니 부카요 사카도 불투명입니다. 그러니까 사카랑 팀버는 뭐 그리고 웨데고르 장기 부상이고 스쿼드에는 합류했다는 것 같은데 팀 훈련에는 참가를 안 한 것 같아 사카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아스날이 좀 답답함이 있을 거고 리버풀이 이제 알리송이나 이제 지오고 조타 정도 공백이 있는 부분인데 뭐 주전 키퍼랑 전방에 제가 볼 때 아스날이 이기려면은 템백 해야 돼요. 이거 맞불나서 지금 상장의 리버풀 상대로 이기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공백들도 뭐 상당히 크고 결국에 사카가 정상 컨디션이 아니라면은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세트피스를 제외한 상황에서 리버풀이 더 잘해요 아스날보다. 수비나 공격 둘 다 더 잘해. 수비도 더 안정감이 있고 공격도 더 좋아요. 다만 양 팀이 그래도 비벼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게 세트피스, 코너킥에서는 아스날이 훨씬 좋습니다. 리버풀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트피스가. 그냥 뭐 프리킥이라든가 이런 아무것도 없어. 그냥 플레이하는 거 자체에서의 강점은 있는데 상당히 안정적으로 게임을 하고 아스날은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항상 세트피스로 위기를 극복하거나 또 승리를 가져가잖아. 맨시티전도 그랬었고 토트넘전도 세트피스를 넣었고 다 그렇잖아. 거기에 변수예요. 템백을 하면서 한 방을 노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 빵에서는 리버풀이 낫다라고 봐서 리버풀 프랜사이즈로 보고 저는 굉장히 수비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그랬잖아요. 맞불 붙으면은 바르셀로나가 질 각이 안 보인다. 그냥 4대0으로 끝나버리잖아. 근데 이 아스날 아르테타 감독은 이길 수 있는 길대로 항상 경기를 하긴 하거든요. 제가 볼 때 잠글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언더로 보겠습니다. 홈이지만 굉장히 수비적으로 임할 것 같다 아스날이. 넘어갔고 인터밀란 대 이제 유벤투스. 양 팀의 유벤투스가 결국에 좀 득점력에 대한 좀 이슈가 있죠. 그리고 조금은 선수들이 지칠 만한 포인트도 있고 사실 슈투트가르트 상대로도 굉장히 좀 많이 밀리면서 결국에 이제 극장골을 허용해서 무려 홈에서 1대0으로 좀 패배를 한 부분은 좀 있는데 어쨌든 인터밀란 역시도 3선에도 가장 중요한 선수인 차라노글루가 오늘 빠져있고 뭐 수비 쪽에 아체르비에 대한 결장도 뭐 없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결장이 있는 상황이고 유벤투스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전방의 자원에 대한 결장이에요. 유벤투스가 어쨌든 올 시즌 수비나 안정감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골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양질의 찬스를 만들거나 뭐 득점에 대한 연결. 아탈란타에서 데려온 이제 쿠프메이너스 빠져있고 2선 자원이죠. 그리고 측면 쪽에 피오렌티나에서 임대로 데려온 이제 니콜라스 곤잘레스
작년에 PO 에이스였던 놈 해가지고 선수들이 좀 빠져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은 애들 뭐 블라우비치, 일디즈는 그냥 고정에다가 나머지 한 자리를 조금씩 로테이션 돌려가면서 메꾸고 있는 부분인데 역시나 화력에 대한 조금 걱정거리가 있는 부분이죠 오늘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벤투스가 그 약팀을 상대로 뭔가 승리를, 그러니까 조금 비교적 약팀을 상대로 지난번에 슈투트가르트 때처럼 이렇게 승리를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메리트가 없는데 비빌 수 있는 경기에서는 메리트가 있어요. 수비가 워낙 좋고 역습을 또 한 방을 노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골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인터밀란이 유리한 것 같거든요. 유리한 것 같은데 홈이기도 하고. 근데 배당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1.59 배당은 말이 안 돼요. 유벤투스는 비빌 때 더 강할 수 있는 팀이고 기본적으로 수비가 너무 좋잖아. 수비는 유벤이 훨씬 좋습니다. 인터보다. 공격에서 밀려서 그렇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한 골 싸움 맨키로 가던 뭐 유벤투스가 해볼 만한 여지가 있다. 인터밀란도 차라노글로가 빠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벤 프렌 쪽이 배당 메리트가 더 있는 걸 감안해서 유벤투스 프렌을 보겠습니다. 다만 뭐 인터밀란 누가 승을 간다고 하면은 뭐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확률 자체는 인터가 더 좋아 보이긴 해. 다만 배당이 너무 메리트가 없어. 그리고 몇 경기나 했지? 여기까지만 가볍게 볼게요. 여기까지 가볍게 보고 NBA로 바로 넘어가서 NBA 뭐 개막하고 한 번도 손해본 적 없습니다. 오늘도 서브 10배짜리 들어왔고 뭐 이득까지는 아니어도 손해 안 봤죠. 어디 갔어? 이게 먼저가 아니지. 인디애나가 먼저구나. 인디 대 필라 둘 다 이번 시즌 출발이 뭐 썩 좀 시원찮죠. 필라는 뭐 엔비드 폴 조지 빠진 상황에서 지금 2연패를 당했고 토론토한테 마저 좀 패배를 했던 건 많이 아팠고 인디애나 같은 경우도 지금 할리버튼에 대한 어떤 컨디션에 대한 부분 사실 지난 시즌 버디힐드가 중간에 이제 필라로 떠나고부터 할리버튼의 어떤 폼이나 뭔가 스탯이 잘 안 찍혔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올 시즌 시작부터 해결이 안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어떤 공격력을 좀 보여줄지 좀 의문이 되는 부분이고 필라델피아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지금 백업 선수들에 대한 면면은 솔직히 엔비드 폴 조지가 없어도 해볼만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백업 자원들이 교체가 너무 많이 일어났어. 거기서 오는 이제 이게 조직력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받쳐줘야 되는데 팀원끼리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에 좀 많이 부족한 모습이에요. 선수 면면으로 봤을 때는 엔비드랑 폴 조지가 없어도 나름대로 좀 해볼 만한 선수 구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쨌든 다 바뀌었잖아. 가뜩이나 에이스가 빠진 상황에서는 잘 그게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또 맞춰보다 보니까 좀 성적이 안 나오는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디애나가 지금 7.5 기준점을 받을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 안 해요. 기준점이 너무 높은 것 같다. 다만 이게 상대가 필라여가지고 필라가 또 최근에 안 좋은 모습만 보였잖아요. 그게 좀 애매한데 그냥 기준점을 믿는 느낌으로다가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거 필라델피아 프렌으로 보겠습니다. 받을 만한 팀이 아닌데 보통 받으면은 결과가 안 좋은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필라 7.5 프렌승으로 필라 7.5 프렌승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브루클린 대 이제 미러키. 일단 뭐 야니스의 출전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하고 브루클린 올 시즌에 2패 젖잘싸만 지금 2번을 했죠. 그러니까 브루클린의 올 시즌 팀 컬러는 애초에 젖잘싸예요. 내년에 그 이름 뭐였더라? 내년 드래프트 1픽이 굉장한 놈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 이름이 기억 안 나. 어쨌든 그거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부분이고 미러키 같은 경우 필라 상대로는 좋았지만 역시나 이제 수비적인 문제에서 저기 시카고전에 많이 문제를 드러내면서 항상 수비가 문제야. 미러키는 릴라드를 씀에 있어서 드러나는 계속적인 수비 문제. 내일 같은 경우도 높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브루클린이 많이 열세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달릴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라인업적으로 기본적으로 다득점이 먼저 보이고요. 양팀 다 템포가 아주 느리지도 않기 때문에 평균보단 빠릅니다. 둘 다. 그래서 충분히 달릴 수 있는 미러키의 앞선 수비 그리고 화력적으로는 뭐 브루클린 수비를 기본적으로 높이에서 이제 좀 깡패니까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기준점이 오르긴 했는데 231.5 오바를 먼저 보고
핸디캡은 브루클린 프렌 쪽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약간 핸디에서 놀 것 같기는 한데 브루클린은 어쨌든 홈 개막전이고 한 부분에 있어서 달리면서 화력적으로 계속 미러키를 괴롭히면서 비빌 수 있는 양상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지난 경기도 계속해서 젖잘싸를 했고 한 부분에 있어서 요거는 프렌 쪽으로 볼게요. 프렌 쪽으로. 오케이. 넘어가고 포틀 대 뉴얼은 요거 저는 프렌 오바 봅니다. 프렌 오바. 양팀 다 템포 자체는 좀 빠르게 가져가고 있고 뉴올리언스 어쨌든 디존테 머리 빠져있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포틀랜드도 솔직히 장점이 이제 공격이 아니라 사실 수비적인 장점이 그나마 장점이긴 해요. 지금도 라인업에 이제 카마라, 아브디아 뭐 수비할 수 있는 애들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사실 왜 선발로 안 쓰나 좀 의아하긴 했어요. 카마라 같은 애들 개막할 때 벤치로 쓰더라고. 뭐지 싶었는데 두 번째 경기부터 선발 썼나? 아무튼 그나마 포틀랜드가 뭔가 보여줄 수 있는 부분 좀 수비적인 부분이긴 한데 템포적으로 나름대로 빠르게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준점이 낮잖아요. 그래서 오바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사실 주력으로는 찍긴 빡셀 것 같은데 오바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승패로 핸디로 갈 거면은 굳이 보면 프랜선 보겠습니다. 연달아 붙는 매치지 연달아 붙는 매치. 오늘 이제 뉴올리언스가 4쿼터에 개박살을 냈는데 그냥 누가 봐도 그거예요 형님들. 말했잖아 내년 드래프트 픽 대박이라고. 그래서 이게 최근에 하는 걸 보면 디트로이트도 그렇고 브루클린도 그렇고 지금 포틀랜드도 그렇고 그냥 마지막에 져버려요. 그래서 이게 생력배가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거를 향해서 패작을 하는 팀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올 시즌 드래프트 픽이 쓰레기기 때문에 그냥 이겨버렸는데 내년 드래프트 픽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아예 생력배까지는 보통 좀 잘 안 나오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디트도 지난 인디전에 4쿼터에 막 경기장 위에 6명 쳐들어가 있고 막 이상한 헛짓거리에서 뭐 택파 받고 해가지고 경기 산으로 좀 보내더니 이 포털도 이거 4쿼터에 19대 30 11점 갭이 나오랬죠. 그냥 이기고 있다가 저기 브루클린도 계속 젖잘싸만 하는 척 하면서 결국에 게임 지고 있고 그래서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일반승 갈 거면 그냥 뉴얼 찍는 게 조금 더 당에 더 나아 보이긴 합니다. 일반승으로 갈 거면은. 근데 핸디로는 그래도 오늘도 비비다가 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프렌 오바 쪽으로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오클 대 애틀 이거는 5마운 보겠습니다. 5마운 몇 번째냐? 애틀란타가 밸런스 자체가 확실히 작년보다 좋아진 걸 지금 느끼긴 합니다. 시즌 출발도 2승 0패로 좀 출발을 한 부분. 작년에 이제 트레이 형과 디존테 머레이 이 1옵션급 포인트 가드 둘이 뭉쳐가지고 뛰었었는데 사실 둘이 궁합이 잘 안 좋았고 디존테 머레이가 대인 수비는 좋지만 팀 디펜스가 안 좋았다라고 말씀드렸죠. 수비가 안 됐다고. 그러니까 트레이 형의 그런 수비적인 약점을 가려주질 못했다고. 다이슨 다니엘스가 확실히 수비에서는 일가견이 있는 놈이에요. 쟤는 대인 수비도 좋고 팀 디펜스도 좋고 작년 뉴올리언스 보통 벤치로 많이 거의 벤치로 많이 나왔는데 수비가 상당히 인상적인데 올 시즌 나올 때마다 지금 계속 수비에서 거의 2인분씩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운동 능력 좋은 선수들이 포진하면서 확실히 트레이 형 위주로 수비도 어느 정도 해주고 나름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벤치 쪽에 보그다노비치가 빠진 부분이 상당히 클 수가 있겠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조금 애틀란타가 쉽지 않은 게임이라고 제가 볼 땐 보여집니다. 이게 오클이 백투백이라 그게 변수인 부분인 거고 오클은 결국에 조금 리바 싸움이나 그런 좀 높이 부분에 있어서 공략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기본빵으로 이제 비슷한 지금 애틀처럼 사이즈도 작고 이런 라인업으로 붙어버리면은 수비에서 감당이 안 돼요. 오클의 수비를 뚫질 못해. 사이즈로 공략을 하는 부분들 거기서 파생되는 공격들 그러니까 덴버로 따지면 이제 요키치로 해주고 뭔가 빼주는 패스들 근데 덴버는 이제 빼주는 애들이 못할 거라고 제가 했잖아요. 못했고 실제로 근데 애틀은 애초에 구조적으로 글쎄요 이 스몰로 붙으면은 사실 오클이 좀 더 많이 유리해 보이고 그리고 오클 같은 경우 일정이 타이트하긴 한데 지금 4일 동안 3경기 일정이잖아요. 앞선 2경기가 원정 경기였고 바로 백투백으로 홈으로 오는
상당히 필요한 일정인 건 분명한데 제가 어제도 뭐 시카고전에 그런 걸 사실 개의치 않은 포인트들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주전과 벤치가 너무 조화롭다. 주전 애들이 안 뛰어도 세요. 안 뛰어도. 나머지 벤치 뭐 위긴스나 뭐 이런 애들 또 몇몇 자원들 걔네들이 나와도 충분한 효율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벤치가 나와도 상대 주전을 이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거 이게 4일 동안 3경기 일정의 마지막에다가 또 백투백이라 9.5점은 솔직히 좀 그렇기는 하거든요. 그게 조금 걸려. 그게 아무리 잘하고 자식을 떠나서 일정에서 오는 피로감은 사실 이기긴 힘들거든요. 근데 시즌 초반이니까 그래도 좀 믿어주겠습니다. 이게 시즌이 좀 싫어진 상태였으면 저는 프렌드 봤을 거예요. 이런 경기는. 근데 시즌 초반이고 애틀란타도 부상에 대한 여파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마인생이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언어버는 231.5 언더 보겠습니다. 양 팀이 템포는 굉장히 빠릅니다. 오클이 지금 당장의 NBA 리그 페이스 2위예요. 근데 수비가 너무 좋아. 수비가 다른 걸 떠나서 화력에 있어서는 외곽포가 지금 좀 잠잠해서 생각보다 잘 안 터집니다. 오히려 상대 페인트 존을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고 외곽이 잘 안 들어가요. 그런 부분에서 템포는 존나게 빠른데 뭐 그렇게 득점이 많이 안 나오고 있죠. 애틀란타 같은 경우 작년보다 수비에 대한 밸런스가 훨씬 더 좋아졌고 작년에 수비 지표는 거의 최하위권이었는데 수비가 훨씬 좋아졌고 대신 화력은 이제 어쨌든 보그단노비치가 빠지기도 하고 오클이 수비가 너무 좋기 때문에 템포만 봤을 때는 오바처럼 뛸 것 같은데 골이 그만큼 안 들어갈 것 같은 경기입니다. 그래서 언더로 보고요. 마지막 골스테 클리퍼스 쿠퍼 플래그 채팅 누가 써주네. 쿠퍼 플래그 고맙습니다. 깃발로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 구성님 보내드리고 요거는 그냥 골마 볼게요. 골마 쪽으로 일단 구성님 보내드렸고 그러니까 클리퍼스가 백투백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어쨌든 간에 클리퍼스라는 팀 자체가 지금까지 보여준 어떤 내용들 뭐 덴버 상대로 원정 경기였지만 승리를 좀 가져갔고 뭐 언더까지 뭐 프렌 언더 봤었고 일반승 솔직히 덴버가 해줄 줄 알았는데 뭐 가지는 않았어요. 애초에 제가 양차 보는 경기 일반승은 안 찍습니다. 지는 않았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클리퍼스가 피닉스전도 그렇고 이 수비에 대한 에너지 레벨 이런 것들은 확실히 올 시즌의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원래 클리퍼스가 사실 뭐 수비가 괜찮았던 구간들이 더 많긴 했죠. 사실 레너드 폴 조지니까. 근데 막 엄청 열성적으로 뛰는 느낌은 사실 많이 느끼진 않았는데 제가 경기 볼 때마다 약간 조금 더 티미드한 느낌이 많이 들었었죠. 근데 이게 이번 시즌은 확실히 좀 베테랑에도 수비를 신경 쓰는 베테랑 자원들이나 뭐 어린 선수들도 좀 더 기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패기가 확실히 글쎄 제가 최근에 몇 년 동안 봤던 클리퍼스 중에는 가장 패기 넘치는 경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쓰면서 상대 뭐 에이스 자원이든 되게 많이 괴롭혀주고 있죠. 홈에서도 피닉스의 듀란트가 어마무시한 턴오버를 막 헛짓거리 많이 했잖아. 정신 나가니까 듀란트도. 덴버 같은 경우도 홈에서 득점에 있어서 좀 요키치 외에 다른 선수들이 지원을 못하면서 승리를 거뒀는데 어쨌든 이게 백투백 경기라는 부분들 이런 에너지 레벨이 높은 팀들은 백투백 경기에 사실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에너지 레벨이 높아서 그것발로 이제 승부를 보고 있는데 백투백이다? 쉽지 않을 것. 더구나 원정 연작 경기잖아요. 심지어 한 번은 또 덴버 원정이었고 그런 부분들이고 또 골든 스테이트 역시도 지금 에너지 레벨이 상당히 높은 젊은 선수들 뭐 포젬스키가 말할 것도 없고 무디나 뭐 쿠민가는 솔직히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이런 선수들에 대한 에너지 레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도 마인슨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클리퍼스가 지금 보여주는 내용 자체가 상당히 생각보다 매서운 느낌이라 9.5가 저는 좀 과하다고 느껴지기는 해요. 골스도 어쨌든 간에 외곽포가 좀 터져야 되는 부분들인데 클리퍼스가 수비 빨빨빨빨 잘 따라오면은 귀신같이 버드힐드 같은 애들 좀 못 도와주면은 외곽에 있어서 조금은 타이트하게 갈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이게 백투백이긴 하잖아 클퍼가. 그래서 이것도 마인승 쪽으로 보겠습니다. 마인승 쪽으로 골마. 언어버는 모르겠습니다. 기준점이 좀 낮기는 해가지고 모르겠어. 근데 저는 언더가 더 나은 것 같긴 합니다. 221.5인데 양팀이 어쨌든 간에 수비에서 디플렉션이나 이런 지연 행위들을 상당히 잘하기 때문에 템포는 뭐 아주 느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템포가 늦어질 것 같아요. 뭐 얼리 오펜스도 최대한 자제할 만한 그런 빡빡한 수비를 보여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언더가 좀 더 나은 것 같긴 하다. 여기까지 보도록